돼요. 뭐 자기 자랑 하셔도 돼요. 굳이. 인사말에서 자기 자랑을 왜. 나 이런 사람이다. 아, 싫어요. 그거는 자막에 써야지 간지지. 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극장이 한 달간 해외 관객들도 반한 K스타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배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분입니다. 배우 송강호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특히 복수는 나의 것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영화인데요. 송강호 씨의 연기를 알고 싶다면 꼭 봐야 할 대표작.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바로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박 사장,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요. 그 새끼들 찾으면 어쩔 생각이야? 죽여야죠. 이 영화는 한 청각장애인이 누나의 신장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장 딸을 유괴하면서 벌어진 참극을 담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폭력의 연쇄성을 건조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은 한없이 건조하게 써내려간 악행의 자서전이다. 한국 상업 영화에서는 다시 만나기 힘들 시니컬한 걸작이다. 이 영화를 만든 박찬욱 감독은 복수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점차 지옥도가 되어가는 광경을 건조하고도 우스꽝스럽게 그렸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송강호 씨가 있습니다. 너 나를 몰라. 알아요. 저씨 그러면 알면 인서를 해야지. 저씨고 왜 인서 안 해? 송강호 씨는 이창동 감독의 초록 물고기에서 판수 역할로 출연하면서 관객들에게 상당한 임팩트를 남겼어요. 정말로 어디서 깡패를 데리고 와서 영화를 찍은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죠. 현종아게도 라면 먹고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 다 버렸어. 임춘혜입니다, 형님. 넘버 3에서는 헝그리 정신과 무대뽀 정신 대사가 있었죠.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내 말이 토다는 게 정말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당대 최고 유행어가 될 정도로 송강호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영화입니다. 반치광에서는 임대호 역할을 능청스럽게 연기하면서 코믹 이미지가 점점 강해졌는데요. 이 복수는 나의 것을 통해 진지한 연기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러게 왜 신고를 안 해요? 무사히 온 아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전작들에서 보여준 코믹함과 유연한 순발력이 송강호 씨의 가장 큰 강점으로 여겨졌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송강호에게도 이런 살풍경한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렸죠. 이 얼굴이 토대가 되어서 삶의 권태에 빠진 박쥐의 상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딸의 시체를 본 다음에 그 망연자실했던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극에 달한 슬픔을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텅 빈 얼굴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연기 톤이야말로 송강호 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장르 영화의 팬이 많다 보니 이 영화를 마냥 무섭거나 잔인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부조리와 아이러니의 그 코미디 요소를 더 잘 캐치한 것 같아요. pen 기사님. 사장님, 절 좀 살려주세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정도로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였다는 평도 있었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보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게 하는 영화였다. 그 여운만큼은 엄청났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송강호 씨는 감정 잡는 시간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연기를 잘 해낸다는 평이 자자한데 사실은 리딩을 정말 못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본인도 리딩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 사장, 나 최요. 부검 보고서도 나오고 차적 조회도 됐길래. 그럼 내일 2시에 뵙자.
송강호 씨는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야 비로소 그 어차피 인물이 된다고 오래 못 생각하는 가지고 스타일의 배우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나리오를 읽는 리딩 자리에서 송강호 씨가 워낙 리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이 좀 놀랄까 봐 미리 얘기도 하고 너무나 힘주어서 뭐 완벽하게 잘 해낼 필요가 없다고 미리 고지를 해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정말 유괴범이에요? 제가 선택한 복수는 나의 것의 오케이 컷은 동진이 영미를 찾아가 전기 고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딨니 그놈? 딸의 시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던 동진이 자신의 전공인 전기 기술로 영미를 고문한 뒤 오줌을 지리고 축 늘어진 육체 앞에서 짜장면과 단무지를 우적거리는데요. 딸의 죽음 뒤 최소한의 인간성이 파괴되어가는 동진의 캐릭터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송강호 씨의 일상적이고도 무감한 연기 톤이 빛을 발했는데요. 아저씨, 유선이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 대사는 동진이 류에게 복수를 행하면서 나 사실 너 착한 놈인 거 다 안다 라고 말하는 대사입니다.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 영화에서는 착하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등장시키고 있는데 처음에 류가 등장할 때도 자기 입으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착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근로자죠. 그런데 마지막에 동진이 류를 사실 처형하면서 네가 착한 거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왜 죽일까요? 이걸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당위 안에 갇혀버린 처절한 복수극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가 당착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작진이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와 아이를 낳고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이 너무 달랐다, 감상이. 복수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약간 돌려서 말을 할게요. 사실 박찬욱 감독이 복수 3부작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3부작을 관통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결국은 복수는 덧없다. 상자에서 썩은 사과를 건져내야 되는데 오히려 온전한 사과만 상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대신하고 싶어요. 네, 복수는 덧없다. 국민학교 때 해보고 안 했지? 영화라는 게 결국 감독이 만든 가상의 세계를 관객이 받아들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송강호 배우는 그 세계를 있을 법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의 살과 뜨거운 피를 돌게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르든 어떤 배우와 함께 있든 위화감이 들지 않죠. 저는 이 이유가 어떤 캐릭터에도 진실성과 설득력을 부여하는 평범성에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개성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와 누구와도 잘 녹아드는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살려내는 배우. 이건 극찬인데요. 감독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독은 글을 썼지만 그 인물을 입는 사람은 배우이기 때문이죠. 봉준호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송강호 씨라면 잘 해주겠지 하고 자유롭게 쓴다는 말을 했고요. 한재림 감독은 송강호 배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아티스트다. 네. 저 장기 밀매업자들이 거시기 됐어요. 근데 옆구리들이 열렸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신장을 꺼내갔다니까. 사실 송강호 씨가 넘버 3 반치강 때 보여준 그 연기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연기 스타일이라는 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카타르시스 없는 복수의 최후를 보여주는 그 송강호 씨의 얼굴이 정말 압권이었고 그것이 곧 영화의 테마이자 미장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송강호 씨의 연기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강호 씨를 모든 패턴을 빗나가는 연기를 하는 배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OK 극장, 해외 관객들도 반한 K스타 특집.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어떤 배우와 함께 할지 기대해 주세요.